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영상에서 Z690 어로스 프로 이 메인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외관이나 스펙을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에 뿅! i7 12700K 제품을 탑재를 하고서는 성능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PC 디렉트를 통해서 샘플을 대여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인텔의 12세대 CPU죠. i7 12700K와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Z690 어로스 프로 제품을 결합해서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날입니다. 인텔 12세대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특징으로는 빅 리틀 코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능을 필요하는 건 빅 코어 쪽에, 성능이 조금 필요한 쪽은 리틀 코어에 이렇게 활용되는 CPU 구조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규격인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급적인 문제가 있어서인지 DDR4 메모리까지 지원하고 있는 CPU가 바로 12세대 CPU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 12700K의 특징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12코어 20스레드의 굉장히 독특한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B코어가 8코어 16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고 리틀코어가 4코어로 동작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스레드가 적용이 되고요, 10나노 공정에 좀 더 최근 공정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기본 클럭은 3.6기가, 터보 클럭은 5.0기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3 캐시 메모리는 25메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PL1이라고 하는 TDP는 125W, PL2라고 불리는 TDP는 228W로 기존의 11세대보다 PL2 부분이 250에서 228로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착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Z690 어로스 프로 기가바이트 어로스에서도 높은 등급의 제품이 탑재되어서 테스트되게 됩니다. CPU 소켓이 LGA 1700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CPU에 맞게 메인보드의 소켓 또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로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DDR5 메모리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PCIe 5.0 버전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SSD나 그래픽카드 이런 PCI 슬롯을 사용하는 쪽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특징적으로는 90A의 16+1+2의 드라이버 모스 모스펫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02.11 AX 무선랜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DDR5 메모리를 적용하면서 XMP 3.0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넓은 대역폭의 메모리를 오버클럭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가 나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지? 이 부분은 궁금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네요. 자, 그 외에도 NVMe 방열판이 상하로 위치해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메인보드, 과연 인텔의 i7 12700K PC 디렉트 유통사 제품과 만나보았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먼저 배틀그라운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올 울트라 옵션을 스케일 120%로 진행을 했는데요, 12700K의 평균 프레임이 193에서 205프레임이 나오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도 141에서 142프레임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MSI의 2열 순행 쿨러를 장착한 기준으로 52에서 55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12600K i5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약 17% 정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CPU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게임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에서 보게 되면요, 상옵션으로 진행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158에서 16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112에서 114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온도 또한 CPU를 더 많이 사용해서인지 2열 순행에서도 57에서 59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조금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 오버워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높은 옵션에 스케일 150% 텍스처 4배수로 진행을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은 234에서 244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165에서 176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CPU 온도는 53도에서 57도 정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정도에서는 12700K의 2열 순행 240mm를 장착하더라도 괜찮은데? 온도가 나쁘지 않아 라는 정도의 크게 발열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사용할 때는 크게
2열 순행만 하더라도 넉넉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과연 벤치마크에서도 게임과 같은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멀티코어 기준으로 21200점, 싱글코어 기준으로 1860점을 보여주면서 12600K와 비교를 해본다면 약 20%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텔의 1700K와 비교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싱글코어 점수는 12세대 i5, 12세대 i7, 12세대 i9 이 점수들 전체적으로 다 같은 걸 보면은 B코어 자체는 거의 비슷한 구성이다 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이 27219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인텔의 i5 12600K랑 비교해본다면 약 11.6% 정도 12700K가 성능이 더 좋게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타임 스파이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총점은 13905점, CPU 점수는 15679점으로 i5 12600K 대비해서 15% 정도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축 작업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12700K는 4분 56초를 보여주면서 12900K 대비해서는 약 15% 정도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고요. 인코딩 작업을 볼 때에는 12700K와 12900K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코딩 속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만약에 11세대, 10세대와 비교를 해본다면요, 일단 저희가 1700K와 비교를 했을 때 실사용상에서는 5에서 18%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과 게임에서 이런 부분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좀 더 CPU를 풀로드로 많이 쓰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차이 나고 있었고,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CPU 풀로드가 아니다 보니까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11세대와의 차이가 적게는 2%, 많게는 6%인 걸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꽤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벤치마크의 갭이 컸던 것 대비해서는 실사용의 갭은 조금 적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11세대는 12세대와 10세대의 갭에서 약간의 도약을 위한 발돋움 정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차이가 느껴집니다. 11세대 대비해서 12세대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네요. 기가바이트의 Z690 어로스 프로 제품과 결합한 12700K에서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았을 때는요, 전원부 방열판 같은 경우는 50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칩셋부 같은 경우에는 45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NVMe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의 발열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약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인보드가 안정적으로 전원도 공급을 해주고 있었고, 방열판 구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여러가지 포트들을 구성을 봤을 때는 어로스 프로 제품 과연 금액이 얼마에 나올지 이 부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메인보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CPU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보자면요, B코어와 리들코어 이렇게 구성된 인텔의 최근 트렌드의 CPU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나름 선빵한 구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B코어를 통해서 성능은 끌어올리고 리들코어를 통해서 부족한 작업을 메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발열 부분도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추천할 만한 CPU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 i9 12900K와 비교를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B코어의 개수나 스레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아마도 나는 12700K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소개해드린 이런 CPU가 12700K PC 디렉트 제품인데요, 아직까지 윈도우의 최적화 문제인지 혹은 드라이버의 최적화 문제인지 이런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벤치마크 부분에서는 아쉬운 이런 그래프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제품 출시 전이라서 공식 사이트에 드라이버가 올라가 있지도 않았고요, 윈도우즈 11에서도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업데이트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참고해서 오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이라는 타이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인텔이 열심히 달렸는데요, 전세대 AMD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단계 뛰어넘는 인텔의 이 전략으로 과연 성공할지, 금액은 어떻게 나와서 또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텔의 12700K 그리고 Z690 어로스 프로 이 조합은 여러분들 어떠실지 향후 PC를 맞출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